네, 안녕하세요. 3.1절 특집 주식명가 4부의 이수연입니다. 1부부터 4부까지 4시간 동안 저희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이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 3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 개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탄탄한 전략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대비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와 문자, 유튜브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786-1022-1023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 유튜브는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실시간 라이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다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올려주시면 채택한 뒤에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기다리면서 저희 3.1절 특집 주식명가 4부 지금 출발할게요. 네, 오늘 주식명가 4부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MTNW 한선호, 임광빈 어드바이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우렁차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위원께서 이제 3.1절 특집 주식명가 4부를 좀 새롭게 장식을 해주실 텐데 어떤 전략을 들고 오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최근에 리스크가 많았습니다. 2월 중순까지는 계속 잘 오르다가 지난주부터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거든요. 두 위원님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선호 위원님께 먼저 3월의 전략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일단 2월 마지막 날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해서 2월에 좀 안 좋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2월 주식시장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분 좋게 이렇게 트레이딩을 이어오다 마지막 날 사실 이제 몇 거래일을 연속해서 조정받을 수 있는 걸 하루아침에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 있을 거래에서는 저는 비교적 양호한 시세가 일단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증시가 금요일 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종전에 관해서 이제 협상을 좀 진행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좀 고성이 오갔어요. 그래서 잘 풀리지 않는 듯 싶었으나 그러면서 나스닥이 조금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관세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중국에서 일단 관세는 10%를 부과했고 추가적으로 10%를 더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있어서 25%의 관세를 현재 유예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멕시코에서 행동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멕시코에서 그동안 활약했던 마약왕, 이 마약왕이 멕시코에 감금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그 힘, 파워, 그거에 맞춰서 멕시코가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멕시코 관련해서 정말 관세를 25% 부과한다?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 회장도 이번에 이제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상품에 대한 관세 이런 행위는 정말 좋지 못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쉽게 저는 움직이지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들이 좀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근데 이제 3월 중순에 있을 FOMC 여기에서 금리 인하가 있을까 아니면 동결이 될까 이쪽으로 좀 동결 쪽으로 좀 치우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건 조금은 저도 좀 아쉽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금리 격차가 4.5%에서 4.25로 다시 좁혀진 상황이에요. 이렇다면 환율에 있어서 이 환차익 때문에 어느 정도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데 그게 좀 급하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FOMC에서 있을 이슈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5년에 있을 코스피 전망, 영업이익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월 중순에 현직 대통령 헌재 팔견 그리고 조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있을 이제 4일, 5일 중국 양해에서 발표될 부양책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트레이딩을 이어가는 게 저는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디어 엔터 이쪽 관련 업종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한령 관련해서 한 번쯤 이슈가 될 때 잠깐 움직이고 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왜냐하면 미국과 우방국인 우리나라와 계속해서 좀 협조적인 그런 자세, 포지션을 좀 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눌려 있었던 주가, 종목들의 업종들의 시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 예상을 한다면 5월까지는 중국 관련 소비주, 화장품, 여행, 미디어 엔터 이쪽에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역시 이제 중국 양회 기대감 때문에 미디어나 엔터 쪽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테마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저희가 질문 드려보고요. 우리 임광빈 위원님은 3월의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네. 걱정하지 마시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미국장도 보고 환율도 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는 제가 TV 방송에 나와서 이 구간을 계속 네모를 쳤었습니다. 이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 구간에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네모를 치면서 탄력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죠. 19,000포인트가 깨지게 됐었을 때 조금 위험한 신호가 나올 수 있는데 깨졌어요. 깨졌다가 반등은 나왔죠, 금요일 날. 근데 반등 나왔는데 특별한 상승 모멘텀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원래 지지선이 깨진다 해서 바로 쫙 무너지진 않아요. 일정 부분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지금부터는 강도가 중요해요. 미국장이 얼마만큼 빠르게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반등할 때 강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흐지부진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포인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은 거죠. 하단에 19,000포인트가 깨졌으니까. 근데 반등을 주기 위해선,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 위해선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면 다시 이 구간에서 흐지부진해질 수 있다. 일단 이 포인트를 하나 잡으시고요. 두 번째, 환율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 상황 한번 볼게요. 1460. 자, 이전에 우리나라에 계엄이 선포됐었을 때 1,400원까지 올라왔다가 정치 불안 때문에 1,480원을 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올라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 12월과 1월 달에 올랐었던 이 환율 1,400원 중반대는 심리적인 요인이 좀 강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환율이 다시 올라가는 것은 외국인의 이탈에 의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이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 우리나라 25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가 4조 6천억 원입니다. 코스피 현물에서 4조 6천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9,300억을 순매도했어요. 선물에서는 1조 9천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선물에서 2조 원, 코스닥에서 1조 원, 3조 원이에요. 코스피까지 하면 7조 6천억. 올해 들어와서 두 달간 결론적으로 7조 6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에 증시가 굉장히 좋았어요. 테마주였죠. 테마 장세에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것들이 있었는데 3월 달부터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을 그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월 달, 2월 달에 매매했을 때처럼 하면은 조금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자 1, 2월 달은 시장에 중심이 되는 재밌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AI나 로봇 같은 테마들이죠. 자, 근데 그 주식들 샀어요. 떨어져요. 기다리면 됐죠. 올라와요. 추가 매수하면 올라와요. 신고가 가면 사면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월, 2월 달에 매매했던 방식으로 3월 달에 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그런 것을 느낀 투자자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 이야기에 꼭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볼게요. 2,550포인트, 2,530포인트까지 떨어졌죠. 21선이 깨졌습니다. 코스피 21선 깨졌고요. 코스닥도 21선 깨졌습니다. 자, 21선이 깨졌다는 것은 1, 2월 달에 굉장히 뜨거웠던 테마들의 그 주도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3월 달은 새로운 종목들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관세와 무관한 이슈의 종목들을 봐야 됩니다. 자, 1월, 2월 달에도 관세와 무관한 테마성, 성장주들이 잘 갔지만 3월 달부터는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의 종목들이 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쪽에선 천연가스를 주목하세요. 자, 한한령 해제 관련된 이슈의 종목에서는 토니모리를 제가 실적 주식으로서 바닥에서 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관련된 주식들, 특히나 LNG 천연가스 관련된 주식을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이 확대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바라봐야 할 3월 이슈는 HLB 그룹주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한령 해제, 그리고 LNG 천연가스, HLB 세 가지 그룹주 보면서 다음에 업종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3월장에 걱정하지 말자고 언급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 한선호 위원님 미디어 엔터를 꼽아주셨잖아요.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 미디어 엔터요. 뭐 이쪽으로는 시세가 먼저 올라오긴 했습니다. 사실 네. 최근에 뭐 화장품, 미디어 쪽에서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말씀드린 뭐 콘텐츠리 중앙, 그다음 제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밀어왔던 A스토리까지 상한가를 가면서 너무나도 큰 시세들이 있었는데 이게 단발성 재료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쪽 중국 시장이 개방된다라면 앞으로 콘텐츠 제작사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대감에만 올라왔던 게 정말 중국 쪽으로 수출 쪽 IP, 구작의 IP가 있고 또 신작의 IP가 있죠. 이게 지금 다수의 신작의 IP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씩만 이슈가 발생이 된다면 중국 쪽으로 판매가 정말 급격하게 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목표가도 상향.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주가가 크게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조금만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사실상 수급이 상당히 개선이 돼서 강하게 올라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업종, 저는 미디어가 단연 선두에 좀 설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리고 또 환율이 좀 불안하잖아요. 이 환율이 불안할 때는 환율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환율이 10%가 올라간다면 화장품 쪽은 영업이익률이 3% 정도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엔터 역시 비슷하게 3에서 5% 정도 실적이 개선되고 그에 따른 주가가 밸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빅밸류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살펴보시기 좋은 업종은 미디어 엔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미디어 엔터주 조금 더 추가 시세 나오는지 기대해보고요. 임강빈 위원님은 되게 다양한 섹터를 언급해 주셨잖아요. 조금씩 천천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3월달 이슈. 그러니까 3월달이 됐었을 때 시장에서 리스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관세죠.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이탈했던 이유. 자, 1월, 2월 달에 증시는 올랐어요. 지수는 올랐지만 결론적으로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왜 빠져나갔을까? 지수는 좋았는데. 우리나라가 코스피 상승률, 코스닥 상승률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탑랭크에 돼 있죠. 올해 들어와서 작년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다. 사실 지금부터 3월 달부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자, 전 세계에서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는 첫 번째 이슈는 관세입니다. 자, 그래서 3월 달은 관세 이슈에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업종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시장이 정배열로 돌아섰기 때문에 종목도 정배열 주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포인트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화면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업종 종목들 차트로 제가 좀 디테일한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시장이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올라오면서 자, 이 검은색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1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죠. 자, 1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던 게 왜냐? 120일 이동평균선을 작년 7월 달에 깨고 6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올해 들어와서 돌파를 했어요. 자, 그래서 시장은 정배열로 돌아섰습니다.
자, 토니모리라고 하는 종목 있죠? 네, 토니모리. 수많은 한알령 관련된 주식 중에서 토니모리를 꼭 보세요. 이유는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탄력이 다를 겁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TV방송에서 공약적으로 말씀드린 이유 굉장히 빠른 시간에 목표가 10,000원까지 도달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나왔어요. 4분기 실적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실적치가 4분기가 안 나오면서 실리콘투도 빠졌었고 그리고 토니모리 빠졌는데 VT라고 하는 종목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게 됐죠. 자, 토니모리 올해와 내년도까지 실적 성장세는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알령 해제 관련된 주식으로는 토니모리라는 주식을 다시 한번 더 좀 보셨으면 좋겠고 VT라고 하는 종목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천연가스인데요. 자, 천연가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3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S&T 에너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광밴드이고요. 자, 세 번째는 태광이라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T 에너지부터 볼게요. 여러분 종목명 보지 마시고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 어디 보시면 되냐면 이 구간. 최근에 1월달, 2월달 구간입니다. S&T 에너지 첫 번째. 두 번째 성광밴드입니다. 1월달, 2월달. 세 번째 태광입니다. 어때요? 우상향이죠. 우상향이에요. 트럼프는 관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는데 관세를 부과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우리가 부과할 건데 그러니까 상대방 나라에서 뭔가를 원하는 것, 미국이 원하는 무언가를 해달라는 제스처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스처 중에 하나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고 나서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하나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석유 공급량의 증가입니다. 에너지 공급량을 의도적으로 늘려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기업들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죠.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많이 생산된 미국의 천연가스를 다른 나라에서 사가길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LNG와 관련한 터미널, LNG 복합 화력 발전 같은 것들이 늘 수밖에 없겠죠. 그 관련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알래스카 LNG 발전 같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 안덕근 장관이 미국에 가서 지금 회담에서 이야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조선의 이야기 그리고 LNG 천연가스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S&T 에너지, 성광밴드, 태광 같은 기업들은요. LNG 천연가스 에너지 정책에 따른 실적주예요. 업사이클에 딱 들어섰습니다. 25년, 26년도까지 굉장히 큰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S&T 에너지와 성광밴드, 태광 같은 기업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도 이 3개의 종목은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3월 달은 HLB가 되겠죠. 자, HLB 정배열로 돌아섰고요. 3월 20일 전이 되겠습니다. 3월 20일 전으로 해서 FDA 최종 승인 이슈가 남아있게 되는데 자,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시장에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HLB와 HLB 제약 이 2개의 종목에 매수,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2가지 종목,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종목인데 특징이 있죠? 자, 어떤 특징이 있냐? 다른 섹터가 약할 때, 그러니까 시장에는 1월 달, 2월 달에 성장 주식, AI 섹터나 로봇 sek터, 또 그와 관련한 반도체 섹터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는 HLB 그룹주가 크게 움직이지 못했다가 2월 중순부터 HLB 그룹주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3월 달은 관세와 무관한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수혜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가지 섹터와 그 안에 있는 종목들까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기억하시고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위원님의 3월에 주목하시는 업종과 테마 잘 살펴봤고요. 저희는 참여 방법 CG로 확인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명가 특집 4부 첫 번째 종목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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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네, 종목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상담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OS랩 SOS랩 매수가랑 비중은요? 12,300원 50%입니다. 12,300원에 50%. 요거 매수하신 지 언제 사셨어요? 최근에 산 겁니다. 최근에 사셨어요. 다행히 네. 매수가랑 현재 주가랑 거의 일치합니다. 요거 비중도 많으신데 수익 날 수 있을까요? 네. 한선호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정말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SOS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율주행 라이다 관련해서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사실 계속 좋은 시세를 보였던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로봇이랑 자율주행 이쪽이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첨단 전력 사업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좀 약세가 좀 최근에 이어진 상황인데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은 정말 매수 단가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쪽만 볼 게 아니라 이제 로봇 쪽에도 이 라이다가 들어가요. 로봇 한 대당 보통 라이다가 2개 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매출 그리고 자율주행 레벨 3까지 적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에 대한 프로그램까지 한번 매출에 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라면 정말 좋은 긍정적인 시세가 다시 한번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보시면은 이 하단부에서 매수세를 어느 정도 가져갔기 때문에 정말 매수 가격이라고 본다라면 정말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음 주에 내일 시장에서 좀 반등이 예상되는 그런 업종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반등을 이어온다라면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사이를 1차 목표로 두시고,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중을 한 14,500원 정도를 1차 목표 하시고 절반을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전 고점 16,600원까지 한번 노려서 홀딩해 보시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SOS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매수가 너무 좋으시다고 하니까 큰 수익 챙기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봐드릴까요? 고영. 고영,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25,000원에 60%.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영. 25,500원에 60%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 단가가 너무 높으시고 한창 이제 올라갈 때 따라잡으신 것 같아요. 네. 비중도 너무 많으시고 이거 대응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광빈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아까 앵커님께서 네. 매수 가격 조금 높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수 가격 높은 것 같아요? 그때 구입할 때는 고영을 계속 구입하라고 해가지고, 2번에 그렇게 많이 구했어요. 2번에요. 네. 어디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좋은 얘기를 들으셨나 보네요. 네. 그러셨구나. 자, 좋은 종목 맞아요. 좋은 종목 맞는데 주가가 빠진 이유가 2가지예요. 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고영이 올라온 이유를 일단 첫 번째, 이때 올라와서 상한가를 갔죠. 고영은 원래 반도체 회사예요. 근데 지금부터 주목할 건 로봇 수술, 로봇으로 수술을 하는 기계를 만드는 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을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FDA,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주가가 2배가 올랐죠. 자, 그래서 주가가 2배가 올랐어요. 근데 매수하신 시점이 이 정도 되는 구간이겠죠? 25,000원이니까. 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금 놓치셨던 부분은 위치를 놓치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2배가 올라는 시점에 매수를 했었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워요. 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시청자님, 지금부터 선택을 해야 돼요. 네. 매도할 생각 있으세요? 생각 있지요. 그래요? 네. 오, 원래 좀 단기 매매를 즐겨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근데 지금 25,000원에,
거의 진짜 4천만 원 넘게 투자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네. 지금 손절하기는 너무 그렇죠. 가격이- 손절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구간이에요. 네. 제가 네, 그래서 네, 좀 네.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네. 기간을 어느 정도 주식을 가지고 가실 수 있겠어요? 이게 그래도 자기 가격이 올 때까지는 갖고 가야죠. 그러면 1년, 2년도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래도 가지고 갈 수는 좋습니다.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네. 자, 고영이 주가가 반등을 하기 위해선 자, 미국 네. 시장, 한국 시장에 있는 로봇 주식들 관심 네. 가지지 마세요. 고영 하나만 네. 두고 보겠습니다. 자, 네. 일단 한국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번 꺾였기 때문에 고영도 약할 수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대장주잖아요. 네, 자, 그래서 레인보우가 주가가 빠지게 되면 고영도 또 빠질 수 있다. 그래도 놀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네. 고영을 제가 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이 4분기 적자가 나왔어요. 자,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5년 1분기가 24년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실적이 네. 작년 1분기 실적보다 좋을 거예요. 좋을 거예요. 네네. 5월 달쯤 실적 발표할 거거든요. 네. 그때 반등할 수 있어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고영을 조금 2만 원 이상에서 사셨던 분들은 5월 달을 기억하세요. 실적이 5월 달. 좋아지면서 다시 네.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 주가가 좀 떨어져도 이거 막 스트레스 받고 언제 올라가나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네. 5월 달에 그러면 5월 달. 네. 5월 달엔 그러면 25,000원 가격이 온다는 건가요? 이 5월 달에 네. 반등의 신호가 나올 수 있어요.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네네. 가격은 그때는 모른다 하지만 상승을 하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격이 2만 원이 넘어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네.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일단 고맙습니다. 5월에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제 반등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지켜보자라고 하셨고 이미 뭐 길게 가져가도 상관없다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고영 좋은 종목이니까요. 한번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 상담이에요. 버들 강아지님께서 주신 종목인데 가온칩스 58,000원에 7%입니다. 자, 가온칩스가 사실 한번 크게 움직였다가 기간 조정을 오래 겪은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다시 올라오려다가 이제 중순부터 좀 내려왔습니다. 58,000원까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올라간 이유부터 알아야 또 내려갔을 때 내가 왜 내려갔는지를 알고 또 모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가온칩스가 개별적인 호재에 올라갔던 건 아니고요. 브로드컴 관련해서 에이직으로 동반된 시세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고점을 찍고 난 뒤에 브로드컴 역시 고점 대비 25% 정도가 내려오면서 사실 가온칩스도 제가 보니까 약 30% 정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브로드컴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가온칩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브로드컴이 이제 1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죠. 4분기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적이 좀 더 좋다라면 지금 월가에서 예상하는 건 대부분 조금 높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근에 엔비디아 상승과 함께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브로드컴에서도 좋은 실적이 나온다라면 가온칩스 충분히 가격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모으기 너무 좋은 가격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도 7% 정도시라면 저는 조금 더 모으시고 충분히 목표가 55,000원에서 6만 원 사이까지는 3월 중으로 반등하는 가격 구간을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제 말 한번 지켜보시고 추가 매입하시고 55,000원 목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좋습니다. 비중을 좀 늘리셔도 괜찮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매집하기 너무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매수 진행하신 후에 평균 단가 낮춰지면 55,000원의 목표 주가 바라보시면서 수익 챙기시길 바랍니다. 성투하시고요.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입니다. 완경리님께서 디알테 빨리 빠져나오고 싶으시다고 2,477원에 비중 60%입니다. 현재 손실률이 마이너스 18%시래요. 김가미 어드바이저님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빨리 빠져나오고 싶대요? 네,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그냥 매도합니까? 손절? 화면 볼게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디알텍이
작년 내내 적자입니다. 작년 내내 적자였어요. 그러면 이 앞쪽에 대시세 난 자리 있잖아요. 흔히 기대하는 게 이제 이거예요. 이런 이제 종목들 보유하고 있으면 이거 하나 또 터질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도 이렇게 비슷한데 차트? 이걸 이제 기대하시거든요. 앞에서 왜 올라갔습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때문에 올라갔죠. 지금은요, 적자예요. 혹시나 2,000원 깨지면 그냥 무너집니다, 이거. 빨리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R택은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 주셨는데 비중을 차근차근 좀 줄이시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은 또 나중에 저희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 또 만나볼게요. 자, 유튜브에서 강선혜님이 폴라리스 오피스 6,495원에 비중 30% 이렇게 언급 주셨어요. 소프트웨어 상담이 꽤 오늘 있네요. 매수가. 일단 뭐 엄청 높진 않으시죠? 네, 맞아요. 괜찮아요? 그럼 네. 어떻게 좀 수익원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35% 정도 비중이 되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회사가 어떤 부분에서 올라왔었냐면 최근에 테슬라에서 그록3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H100으로 연산을 10배 이상 높이면서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오픈을 하고 그에 따른 아직 피드백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슈가 한번 저는 세게 몰아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음 주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AI 소프트웨어 쪽이 비교적 고점에서 큰 하락 조정을 좀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저는 충분히 가격 회복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한 2, 3거래일 정도면 6,500원은 충분히 넘어서는 가격 구간이 한 번쯤 나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대다수가 어느 정도 고점에서 가격 형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의 위주로 좀 보셔야지 이걸 계속해서 끌고 갈 종목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대로 높여서 말씀을 드리면 한 6,800원까지는 목표해 볼 수 있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반등이 예상되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반등하는 시세에서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수익 확보하시는 걸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는 방식 말씀 주십니다. 자, 다음 상담은 LNF입니다. 12만 5천 원에 30%고요. 자, 2차 전지는 반등하려다가 좀 말았습니다. 그 에코프로비엠 코스코 이전 상장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악영향 준 건가 싶은데 매수가가 위원이 너무 높아요. 어떻게 합니까? 추가 매수 해야 됩니까? 자, 어렵습니다.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심란하신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일단 네. 자, 디테일하게 몇 가지 투자자분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여쭤볼 수 없어서 아쉬워요. 아까 고영 투자자분에게는 제가 좀 기간도 좀 여쭤보고 투자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뭐 좋습니다. 투자는 원래 끝까지 하는 거예요. 포기는 자기가 이제 포기한 순간 끝나거든요. 끝까지 하는 건 좋은데 주식에 끝을 보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어떤 기업들을 끝을 보면 안 되냐? 그러면 자, 투자는 어떤 기업들을 해야 되냐? 지금은 적자인데 미래에 아주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신기술을 가진 기업들. 최근에는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때 시장을 선두해서 1등으로 막 치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주도주가 되고 성장하면서 시장의 지수를 끌고 외인 기관 투자자들도 그런 종목들을 많이 사게 되죠. 이런 주식을 우리는 투자의 관점으로 봐요.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들은 뭘까요? 이 반대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많아지고요. 어느 정도 산업이 이제 성장해서 성숙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쟁자들이 분포가 돼요. 그리고 처음에 제품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경쟁자가 많아지고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2차 전지 산업 상황이 지금 딱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내용의 산업군의 투자는 저는 지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요, 정부 주도적으로 아주 큰 지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기업들 작년 내내 적자입니다.
올해도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코스피 이전 상장이 뭐 실패했다? 뭐 이 내용도 있겠지만 사실 업황 자체가 적자예요. 왜? 중국 때문에 그래요. 보조금 받지 않았으면 조금의 흑자도 나지 못하는 배터리 기업들이 됐죠.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MSCI 지수 편출됐죠? 외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12만 5천 원인데요. 지금 주가가 78,900원대요. 투자의 매력이 없어요. 왜냐? 적자 기업에 돈을 못 버는데 무슨 밸류에이션이 산정이 됩니까? 26년도에 흑자 내는데요. 3년간 계속 적자예요. 까먹은 돈 나중에 회복한다 하더라도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난 경쟁 속에 있는 시장인데 글쎄요. 저는 차라리 시간적으로 봤었을 때 기회비용적 측면에서 봤었을 때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2차전지 보유 계신 분들 좀 아프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투자에 대해서 재고해 보시라는 말씀. 그래서 저는 비중 축소를 말씀을 조심스럽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LNF는 속상하지만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은 농심입니다. 매수가 34만 1,000원, 비중은 90%고요. 비중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이거를 뭐 종가 공략을 했나 싶을 정도로 네, 맞아요. 딱 떨어지네요. 네, 지난 거래일에 종가와 현재 매수가가 같습니다. 삼양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삼양과 같은 행보로 좀 올라갈 수 있을까 궁금해요. 네,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상승 보이기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90%까지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답답한 좀 주가의 흐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예상되기 때문에 상승 구간에서 절반 이상은 좀 덜어내시고 그리고 조금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툼바라는 이 신제품을 출시했죠. 농심에서. 그게 지금 미국에 들어갔는데 헐리우드에서 꽤 인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그리고 6월에 월마트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멘텀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다만 6월에 월마트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전에 K푸드 핫했던 게 냉동김밥 관련해서 우양이라는 종목이 강세를 보였죠. 그렇게 시세가 한번 몰아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종목을 90% 비중을 갖고 계속해서 끌고 가기에는 조금은 인내심이 받쳐주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다음 주에 충분히 반등은 예상이 됩니다. 급격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올라오는 구간 36만 원 정도 1차 목표하시고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6월에서 7월까지 한번 끌고 가시기 바라고요. 목표 주가는 44만 원 정도 설정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꽤 높은데요, 위원님? 단가가 커서 그렇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네, 44만 원까지 상단 열어두자라고 하셨고 저희 마지막으로 온코크로스 12,945원에 10%입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약간 이제 손실권에 계십니다. 임강림 위원님 마지막 전략 세워주세요. AI 이야기가 나왔고 또 AI 의료 이야기 나오면서 온코크로스터 AI 신약 개발 기업으로 올라갔죠. 7년 정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성과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주시장에는 AI다, 뭐 신약이다 하면 AI 신약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여러 개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이거죠. 종목들이 이제 탄력을 멈춘 상태입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를 하나 타게 되면 신고가를 계속 가면 몰라요. 신고가를 가다가 신고가를 가는 구간은 1월 달 말이었죠. 그리고 2월 초였는데 그 이후에 들어와서 이제 탄력이 둔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꺾였어요. 이때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이것도 세워라 내워라 해서 계좌에 몇 개월 동안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00원 정도가 깨지게 되면 과감히 손절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나 주가가 12,000원 정도 다시 반등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본정권에선 빠져나오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온코크로스는 10,000원대 좀 벗어나면 손절도 고려해보자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자몽이님께서 코난 테크놀로지 28,551원에 11% 들고 계십니다. 위원님, 추가 매수 가능하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이 종목 역시 코난 테크놀로지 역시 CXL도 분류가 되지만 에이직 쪽으로도 좀 분류가 되는 저는 양방향
하이브리드성 반도체 종목이라 사실 괜찮게 보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 여러분들은 종목 하나를 보고 계시겠지만 이 업종 지수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비슷한 종목들,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은 이렇게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AI 소프트웨어도 반등을 할 거라고 예상되지만 당연히 반도체 종목들도 금요일날 엔비디아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상승, 그리고 브로드컴의 앞으로 실적 이런 부분들을 조합해서 봤을 때 충분히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지지부근에서 확실히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한번 차트를 띄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난테크놀로지. 여기 저점에서 이 고점이 박스권 상단 28,000원 구간이니까 여기까지 열려있는 흐름으로 보시고 대응해서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주, 이번 주도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언급해 주셨고, 반도체 종목들의 부활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 이제 두 위원님께서 내일장 공략주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한선호 위원님, 방금 또 상담까지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가장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어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미디어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환율도 있지만 중국 양회 여기에서 부양책이 좀 기대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전까지는 한한령 이야기가 없을 때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주가들이 움직이긴 했어요. 단발성으로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한 5월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3월 이제 시작됐으니까 3, 4, 5월 달까지 뭐 화장품 또는 미디어, 엔터, 뭐 게임주까지도 열어놓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 종목 중 하나인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계속해서 이쪽 이슈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건 구작 IP 그리고 신작 IP예요. 여태까지 나왔던 부분들이 넷플릭스나 글로벌 OTT 회사들로는 다 판매 매출로 이어졌지만 중국 관련 OTT 회사로는 매출이 아직 찍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관련 판매 실적까지 증가가 된다라면 저는 콘텐츠리 중앙의 주가가 괜찮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메가박스도 지금 현재 콘텐츠리 중앙 쪽 이쪽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회사라 극장가에서도 또 한 번 신작이 나오고 그에 따른 모멘텀이 증가된다라면 주가의 수준이 괜찮은 상승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트 흐름 한번 보시면 최근에 한한령 이슈가 나왔을 때 이미 급반등을 한번 하면서 시세를 꺾어 올린 상황이에요. 갭까지 떴고 충분한 거래량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이시는 검은색 선, 이 주가의 241선인데 이 신장선을 돌파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면 단발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1에서 3개월 정도 상승이 예상되면서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국 수혜주 안에서 미디어 쪽으로 콘텐츠리 중앙 말씀 주셨고요. 목표 주가와 손절가 이렇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임강빈 위원님의 내일장 눈여겨보시는 공략주도 들어볼게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식이 좋겠죠. 네. 네, HLB입니다. 3월 20일 전이고요. 결과는 보지 마세요. 작년에도 1월 달에 HLB 공략주로 말씀드리고 5월 달 결과 안 보는 거예요. 그 결과 왜 봅니까? 지금 사면 되는데 꼭 결과 보고 사고 결과 전에 사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간암 치료제 관련한 이슈, 리보세라닙과 중국의 항서제약, 리보캄넬 병용요법이 지금 간암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간암 치료제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약효가 좋다는 것은 사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근데 시장의 이 종목은 결국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순이었죠. 네, 제가 저녁 9시 반에 투자원정대 동행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공약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HLB 2월 중순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갈 때 이제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말처럼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됐죠. 2월 27일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관련된 뉴스는 HLB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3월 달 수급이 중요할 텐데 3월 달 수급에 있어서 바이오 섹터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세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섹터다라는 것이고 코스닥에 지금 그렇게 매력적인 큰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걸 봤었을 때 HLB와 HLB 제약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LB 제약 지금도 공략주로서 매수할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 가격은 7만 8천 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 가지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전에 매도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HLB 목표 주가 손절가 말씀과 동시에 3월 20일 전에 매도하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공략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식명가 특집 지금 4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위원님께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열어주시는데요. 한선호 위원님부터 어떤 내용 담아주실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 2월에 제가 너무 쉼없이 달려온 것 같아서 사실 2월 마지막 날 좀 내려간 걸 보고 조금 쉬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쉴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월에 올려왔던 거 그대로 이어서 또 순환매의 핵심, 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방면의 업종들을 모두 다 고수익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저는 공개 방송, 무료 방송이라고 해서 종목들을 말씀 안 드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정말 큰 수익들을 올려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좋은 가격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이 방송 직후에 열리고요. 또 임광빈 위원님도 무료 공개 방송 열어주시기로 했어요. 종목 이야기도 해주시나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요. 주식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보면 이 방송 보고 저거 샀다가 저 방송 보고 저거 샀다가 종목들이 막 많아지죠. 나중에 되면은 결과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다 묶여요. 제가 그런 것들 이제 다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죠. 자, 오늘 3월 3일 저녁 10시에도 무방하고 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3월 4일 장중 공개 방송합니다. 자막 나가죠? 3월 4일 8시 10분부터 장중 공개 방송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은 어떤 종목들 봐야 되냐? 모멘텀 있는 종목들인데 리스크가 조금 없는, 관세로부터 리스크가 없고 시장 지수가 꺾였을 때 리스크가 없는, 그러니까 덜한 기업들을 보시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맞섰을 때 신고가 가는 종목들, 그래서 이제 가스 관련된 주식들, 또 데이터 센터 쪽에선 GNC에너지 있죠. 오늘 방송에선 다루지 않았는데 GNC에너지 여전히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HLB 역시나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어디에 선택과 집중해야 될지 무방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방송 끝나고 두 분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 명가 특집 지금까지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3월의 첫 시작도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선호, 임광빈 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